왼쪽 제 보실 때 잠깐만 오른쪽인 셈이네요. 제 끝에부터 이제 기호 5번 정의당 박정률 후보부터 인사를 하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5번 정의당 박정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네. 뭐 지금 토론 방송부터는 방청 계획이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구청장 후보자를 제외하고서는 그렇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호 6번 민중당 송명숙 후보입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호 6번 민중당 송명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기호 1-가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1-가가 붙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경환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구의원 후보 1회 가번 이경환입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게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서 몸풀기이기도 한데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인 것 같긴 해요. 구청장 후보자들이나 이제 시의원 후보자들을 보면 입 후보가 꽤 많아요. 뭐 4번 하신 분들도 계시고 3번, 2번 이게 기본인데 지금 오늘 하신 분들은 정의당의 박정열 후보를 이번이 2번째신 거죠, 그러니까. 네. 이 네. 후보에 지금 보면 1회라고 적혀 있고 다른 분들은 현재 다른 분들 지금 처음이십니다. 솔직히 이런 도전하기가 쉽지 않고 지역 구민분들한테는 한 분 후보가 굉장히 소중한 존재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지역구를 바꾸겠다고 하고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도전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가장 고민스러운 건 역시 가족들이실 것 같고 지인분들이실 것 같은데 이게 너무 궁금해요. 주변에서 어떻게 반응을 보셨는지. 시간은 1분이라서 뭐 긴 이야기는 못할 겁니다. 일단 기호 5번 정의당 박정열 후보부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1분입니다. 네, 제가 출마 경험이 있다고 하면 다들 놀라세요. 2010년에 민주노동당 당시에 구의원 비례 후보로 출마를 했었는데 당시에는 당을 알리기 위해서 나왔던 선거였고 실제로는 거의 선거 사무장 역할을 했었거든요. 네. 그럼 거의 처음이시네요. 예, 네. 처음이라고 보는 네. 게 맞고 네. 가족들은 특히 이제 저희 옆집 분 같은 경우는 반대를 했죠. 당연히 먹고 사는 문제도 있고 애도 둘인데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무조건 당선될 테니까 네. 도와달라. 오늘부터 지금 2주 휴가를 내고 선거 운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최선을 다해야죠. 뭐 방법이 있겠습니까? 주민들 만나고 하나하나 만나고 아이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 동네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제대로 알려나가는 부부 선거 운동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권자분들 들으셨겠지만 한 후보 한 분 한 분들이 진짜 최선을 다해서 오시거든요. 그래서 꼼꼼하게 이 방송뿐만 아니라 그 정책 공약집이나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보셔서 투표를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가선고구 3명 뽑아요. 네. 두 번째 기호 6번 민중당 송명숙 후보자님 가족들. 네. 저는 첫 출마라 그런지 가족들이 응원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고요. 특히 가야쇼핑에서 인삼집 장사를 오랫동안 하셨던 할머님이 기특해 하시면서 많은 지인분들께 소개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어르신들이 이제 기특해 하시면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래야 하지 않겠냐라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랑 중학교를 이 동네에서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초등학교 친구들 어머니 아버지들을 뵙게 되는데 저도 깜빡 잊고 있었는데 해주시는 말씀이 너 어렸을 때부터 대통령 한다고 하더니 이제 시작하는구나. 이제 구의원부터 천천히 밟아 나가면서 조심 잃지 말고 열심히 잘했으면 좋겠다. 응원한다라고 말씀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동네 어르신들 그리고 지역 분들에게 이제 응원 받으면서 열심히 한번 선거 뛰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나이가 똑같으신 줄 알았는데 아니고 마지막 이제 이 기호 1-가 네, 이경환 더불어민주당 이경환 후보인데 보니까 나이가 똑같은 것 같은데 아니시군요. 딱 1살 더 차이가 나네요. 보니까 여기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네, 네. 답변 1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작년에 결혼을 했는데 부인이 출마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네. 저도 부인이 출마하면 제가 밀릴 것 같고 걱정을 많이 하는데 정치 활동을 하면서 만났기 때문에 제가 출마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휴가를 내고 선거 지원을 하는 박정열 후보와 비슷하게 본선거 기간에
지금까지 1년간 쌓아놨던 휴가를 한 번도 안 쓰다가 이번에 전부 다 방출하면서 선거운동을 하게 되는 모양이어서 제 입장에서는 너무 고맙고 큰 힘이 되죠. 그래서 주변의 친구들도 제가 20대 시절부터 약간 정치나 시사 문제에 좀 관여를 많이 하면서 활동해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응원을 해주고 또 이제 후원도 빚을 지는 거지만 많이 해주는 편입니다. 그 시간은 다들 잘 지키시네요. 생각보다. 보니까 이제 초선은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렇게 도전하셔서 그런지 뭔가 구청장 후보자들과는 좀 더 다르고 파이팅이 넘친다는 느낌도 들고요. 네, 애절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진짜 진심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되겠습니다. 관악의 편 관악시민행동이 함께하는 관악구 의회 의원 후보자 초청토론회입니다. 지금 관악구 가선거구 첫 시작입니다. 첫 시작 함께하고 계십니다. 질문 계속 이어갈게요. 이번에는 한 칸씩 밀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송명수 후보자부터인데 오늘 첫 선거운동 시작하신 거죠? 그쵸? 아침부터 다들 움직였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선거운동 어떻게 시작했을지 진짜 궁금하거든요. 그 첫 시작의 느낌들을 좀 잘 전달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호 6번 민중당 송명수 후보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1분입니다. 네, 아무래도 젊은 후보니까 젊은 친구들의 열정과 패기를 한번 지역에 감동으로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저는 이제 청년 후보다 보니까 가진 건 돈이 없어서 그 대학생 당원 후배들이 이제 자원봉사를 와서 한 15명 정도가 이제 같이 활동을 오늘 첫 선거 운동을 같이 해줬고요. 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의 열정과 패기로 감동을 만들자 해서 첫 차부터 막차까지 이제 지역 주민들 만나기 위해서 이제 5시 반에 신림역에 나가서 지역 주민들 만나 뵀습니다. 예비 후보 기간 동안에도 이제 꾸준히 나가서 그런지 이제 인사해 주시는 분들도 많았고 화이팅 외쳐 주시는 분들도 많아서 이제 기분 좋게 선거 운동 첫 선거 운동 시작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로 기호 1-가 이경환 더불어민주당 이경환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젯밤부터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 선거운동이 시작된다는 느낌이 이 자정 넘어가면서부터 잠을 설치게 됐는데 그 신림역으로 7, 8번 출구 이제 지하에 내려가서 이제 선거운동했습니다. 그 사무실 주변에 선거 사무원을 모집하는 벽보를 붙였는데 그분들이 와주셔서 어제 또 교육을 하고 같이 갔는데 후보도 초짜고 운동원도 대부분 다 처음 하고 이러니까 어려움은 많지만 패기 있게 한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저는 그 다른 후보들이 다 이미 진을 치고 있는데 저는 그 도저히 거기에 낄 엄두가 안 나서 제 아래서 다른 시민분들 명함 다 받고 제일 마지막에 나눠주니까 이미 받았다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화이팅 외쳐주시는 시민분들이 있어서 힘내서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기호 5번 정의당 박정렬 후보자분. 네, 저는 개인적으로 2006년부터 구의원 선거 사무장 3번, 총선 사무장을 한 번 해서 실무의 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엔 제가 후보로 나왔잖아요. 오늘은 봉천역에서 시작했어요. 봉천역이 이제 이 가선거구 6번 출구 한방삼계탕집 앞이 메카예요. 네. 유세차로 그 자리를 잡고 오늘 스타트를 잘 끊었습니다. 우리 예급서원 하시는 동네 우리 운동원들과 자원봉사자분들 해서 한 12분 정도 함께 시작을 했고요. 보통 선거하면은 뭐 뭔가 하나 사고가 나요. 유세차가 하루 늦다든가 피켓이 하루 늦다든가 선거 운동복이 하루 늦다든가 하는데 오늘은 완벽하게 시작했습니다. 아주 흔치 않은 일인데 재밌게 시작했고요. 선거운동을 처음 하는 유급사원분들은 어색해요. 그래서 함께 오늘은 힘 모으는 시간으로 시작을 힘차게 잘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듣다 보니까 좀 빠져드는 것 같아요. 되게 재밌네요. 이것만 딱 잘라서 컨텐츠를 유통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악 FM 관악시민행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분 후보 오셨는데 마지막 몸풀기 질문입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유권자한테 정확한 정보라고 판단되는데 다들 자신들만의 여러 강점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구의원으로서 내가 적합하다라고 생각되는 강점을 하나 찝어서 이렇게 좀 자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질문 답변을 첫 시작은 더불어민주당 기호 1-가 이경환 후보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1분입니다.
자기 자랑이 제일 힘든데 제가 좀 성격이 샤이한 편이라서 잘 못하지만 네, 제가 가진 장점은 인물 스토리가 좀 독특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 뭐 저의 정책이나 뭐 비전이 이런 걸로 평가해 주는 것도 좋지만 저 친구 뭐 하던 친구야라고 했을 때 저는 그 4살 때 사고로 오른팔을 잃은 장애인인데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갔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뭐 자기 장애 극복한 뭐 똑똑한 공부 잘하는 고등학생이었다 뭐 이렇게 되는데 가서 또 데모하고 운동권 생활하다가 서울대 총학생회장 하고 학교에서 잘렸습니다. 그러고 여기 다시 출마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흥미로운 이력 이런 게 좀 그 스토리가 조금 다른 사람들에게 어필되는 부분이 아닐까. 물론 호불호가 갈릴 수 있죠. 저게 뭐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좀 인식은 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기호 5번 정의당 박정일 후보입니다. 네. 이번에 가상거구에 출마한 6명의 후보 중에 어린 아이라고 생각되는 이제 이 영유아부터 이 초등생까지의 대상의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는 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도 초등학교 2학년 아들과 5살 어린이집을 다니는 딸을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이 등하교 시간에 교통사고 안전 문제 등 그리고 운동장 뭐 어린이 공원 이런 데 어떤 그 안전 시설에 대한 뭐 문제 실제로 이제 위험한 상황도 있었고 우리 어린이집도 급식부터 해서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어떤 그러한 필요성에 대한 문제 우리 동네에 이런 게 필요하겠구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을 누구보다 잘 대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모의 마음으로 선거를 잘 임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기호 6번 민중당 송명수 후보. 네, 제 가장 큰 강점은 이번 구의원 선거를 하면서 아마 친구가 제일 많이 생긴 구의원 후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비 후보 기간에 청년들 직접 만나면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맺기를 했었는데 약 500명 정도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같이 이야기하고 대화 나눌 수 있는 친구 500명이 생겨서 제 이런 친구 부자 구의원 후보가 가장 강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맺을 때 관악구에 꼭 필요한 정책이 뭐냐라고 이제 물어보면서 얘기를 시작을 하는데 이제 얘기해 주셔서 고맙다고 하면 오히려 저한테 들어줘서 고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발로 뛰면서 더 많이 친구를 만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이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친구들이 더 많이 생길 때마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뛰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몸풀기 타임은 끝났고요. 이제 진짜 본격적인 정책으로 들어갈 건데 이 부분은 잠시 세트. 네. 네, 여러분은 지금 관악 FM 관악 시민행동이 함께하는 관악구 의원 후보자 초청 토론회 지역구 가선거구입니다. 우리 알고 있는 보라매동, 은천동, 신림동 이렇게 세 곳입니다. 세 동의 지역 주민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경환 후보, 그리고 기호 5번 정의당 박정열 후보, 기호 6번 민중당 송명수 후보 이렇게 세 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 본격적으로 진행할 텐데요. 기조연설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ABC로 갈 텐데요. 기조연설 기호 5번 정의당 박정열 후보부터 1분 시간 드릴 거고요. 간단하게 음악이 살짝 깔려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네, 출마의 변이라고 생각하시고서 어떤 각오와 어떤 생각으로 출마하게 됐다는 걸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네, 정의당 가성거구 구의원 후보 박정열입니다. 우리 동네는 구의원을 3명 뽑습니다. 3등까지 당선된 우리 동네 구의원 정의당 1명쯤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의당의 우리 국회의원 여러분, 노회찬 심상정 의원님 등과 그리고 여러 지방의회 의원 여러분들이 그 지역에서 얼마나 지역 정치의 소금과 같은 역할을 했는지는 지역 주민분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 지역 정치의 소금과 같은 역할을 저 박정열이 우리 은천동, 보라매동, 신림동에서 꼭 실현해 내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으로서 그리고 청년 세대를 청년의 회장을 하고 20대와 30대를 지내면서 청년운동에 몸담았던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신림동에
20, 30대 청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런 것까지 잘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러한 후보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네, 기호 6번 민중당 송명수 후보자님 기조연설 부탁드립니다. 네. 기호 6번 민중당 구의원 후보 송명숙입니다. 저는 대학 때 민주노동당에 입당해 당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추운 겨울 막루에 올라가 쫓아내지 말라는 철거민, 해고는 살인이다 라고 외치는 노동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죽이는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눈 감고 부정부패와 비리를 일삼는 대통령과 정치 세력도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촛불로 정권이 교체되고 이제 제가 나고 자란 지역에서부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좋은 정치인이 되기 위해 관악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함께 실현해 나가는 친구 같은 구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월세에 치이고 불안한 미래에 괴로운 청년들에게 친구 같은 구의원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기조연설입니다. 세 분이니까 좀 좋긴 하네요. 시간이 탁탁탁. 네, 기호 1-가 이경환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경환 후보 기조연설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청년 후보입니다. 관악구 주민을 10명이라고 봤을 때 4명이 2030 세대, 즉 청년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지역 정치에 청년들은 항상 주변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지역에 출마하면 지역에 오래 사신 분들, 그리고 또 지역의 유력 정당에 오래 기거하시면서 영향력을 발휘하시는 유지분들, 이런 분들 중심으로 지역 정치가 많이 돌아갔습니다. 청년들은 교통이 편리하고 집값이 싸서 이곳에 살지만 오래 거주하지 못합니다. 이 청년들의 이 목소리를 대변해줄 청년 구의원이 너무나 절실하고, 이들의 목소리가 관악구를 채울 때 관악구 정치는 지역 정치가 새롭게 변화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만 관악구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분 다 말씀을 다 잘하시네요, 진짜. 네, 꽤 아마 청취자들도 그렇고 시청자들도 볼만하고 또 들을만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공통 질문 A, 네, 질문 시간입니다. 답변 시간은 이건 1분 30초예요. 30초 더 길어요. 아까 1분도 생각보다 좀 길지 않나요? 이쪽에 끊을 듯 했는데 10초가 남네, 20초가 남네, 이런 느낌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1분 30초도 생각보다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제 구의원으로서의 관악구 비전 핵심 공약인 부분입니다. 저희 관악구가 1년에 6천억 원 이상의 돈을 집행을 하죠. 상당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관악구 전체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꿈과 이런 비전 부분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핵심 공약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어떻게 실현하실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강점이라고 했었던 부분은 아닙니다. 네. 핵심 공약 그리고 어떻게 이런 비전을 실현하실지에 대한 부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계속해서 ABC 이렇게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대편으로. 네. 더불어민주당 기호 1-가 이경환 후보부터 우선 그 관악구 비전, 개인만의 어떤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비전들 중에 핵심적인 것들 위주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제가 지역에 출마하면서 그 정치를 한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지역에서 10년 이상 길게 지역을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년 뒤 이 관악구가 어떤 모습이길 바라면서 나는 출마했는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창업가 기업가 정신의 관악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이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있는데 고시촌이라고 그 낙성대동에 있습니다. 낙성대동이 대학동에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공무원이 되기 위해 그 자리를 찾습니다. 요즘은 많이 죽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고시 공부를 하면서 매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그 사회가 활력이 떨어지고 경제 활동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많이 도전할 수 있는 창업가, 기업가 정신이 많이 독려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청년 문화 중심 도시 관악이 되어야 합니다. 이 관악구가 청년들이 많이 살긴 하지만 청년들이 즐길 만한 문화 공간이 많지 않습니다. 다 홍대 가고 어디 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놀지 관악구에서 논다?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아직 그 정도로 그 발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관악구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서울대가 있고 또 이제 여기 청년 활동을 제가 오래 한 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제가 좀 연결고리가 돼서 구의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그 다음입니다. 기호 6번 민중당 송명수 후보자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관악구는 20대 30대 인구 비율이 39%입니다. 전국 1위입니다. 저희가 만약 8대 구의원 의원으로서 일을 한다면 청년 인구 비율이 높은 것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살기 좋은 관악으로 만드는 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혹시 통장이라는 말 들어보셨을까요?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는 것도 하늘의 별따기지만 더 고통스러운 것은 열심히 일해도 나아지지 않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월세와 각종 공과금으로 순식간에 통장이 비어버립니다. 관악구는 청년 주거 빈곤율도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 청년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겠습니다. 또 공정 월세제를 도입해 정책의 실효성도 높이겠습니다. 청년 주거 지원 센터를 만들어서 청년들이 집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또 이사할 때까지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민중당 정책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청년 정책 전문가로 활동했습니다. 또 지난 5월 16일에는 구청에 청년 월세 10만 원 조례 제정을 위한 1,014명의 관악 주민의 청원 서명을 제출했습니다. 검증된 실력과 실천력으로 바로 잡겠습니다. 끝까지 해결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호 5번 정의당 박정열 후보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관악구 어린이 안전조례 제정 운동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 어린이 안전조례 제정 운동 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부터 수천 명의 우리 관악구 주민들의 서명을 받고 동의를 얻어오고 있습니다. 청년과 여성 1인 가구에 대한 고민 그리고 경로당을 어르신 문화센터로 전환하는 그러한 고민 그리고 자영업자,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동네, 반려동물까지 고민은 다양합니다. 다만 이제 핵심적으로 저는 방금 말한 어린이 안전조례 이거는 관악구 42,000명 어린이들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본 조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통학로 안전부터 급식 그리고 운동장과 어린이 공원의 중금속과 유해물질의 기준치 현재는 관악구에 점검을 할 수 있는 정기적인 그런 기준 근거가 없습니다. 어린이 안전조례가 그 기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두 분의 후보 청년 후보십니다. 저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청년을 관악의 40% 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는 청년을 특화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청년과를 구청에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도 하셨는데 저는 관악구 청년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월세 보증금에 대한 이자 지원이나 보건소 청년 건강 지원, 여성안전 택배 보관함, 1인 방범창 등의 안전시설 지원까지 전반적인 청년의 지원을 위한 청년지원센터 설립 이 두 가지를 핵심적인 공약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들 다들 잘 지켜주고 계시고요. 이 끝에쯤에 뭐 말미 정도는 제가 그냥 재량으로 제가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청년분들이 많으셔서 그런지 청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다른 후보자분들도 청년 이야기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구청장이라 할지라도 워낙 인구가 많기도 하고 그리고 어린이 보육 문제도 역시나 관심을 많이 가시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이 협치 부분입니다. 시민사회하고 민간 거버넌스에 대한 이야기 5, 6년 전부터 영어로 나오고 이론적으로 나오고 한다지만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나마 이제 그 유정필 구청장 시절 때 시작은 했지만 분명한 것은 평가가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관악시민행동 측에서 이제 협치 2017년도 협치 2.0 사업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고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했는데 이 조례가 한시적으로 있었겠지만 이게 표류되고 있죠. 구의회가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대한 권한이 있는 건데 표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민선 6기 관악구 협치에 대한 평가 그리고 향후에 협치를 하신다라면 이게 뭐 다들 부정하진 않았어요. 구청장 후보자들도
민관 협력에 의한 이런 협치가 기본적으로 지역구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은 있긴 한데 그게 쉽진 않거든요, 정말로. 그래서 해법들도 다 달랐었습니다. 이 새 후보자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번에는 기호 6번 민중당 송명수 후보부터 첫 답변을 해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분 30초입니다. 네, 2018년 관악구 주민 참여 예산 선정 사업을 살펴보니까 이제 벤치 설치, 기존 등 LED로 교체, 근린공원 정자 설치 등의 사업이 좀 선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민원으로 구청, 공원 녹지과나 토목과 등에서 좀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청 사업 목록이나 좀 선정 과정 등은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겠지만 이런 사업을 주민 참여 예산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관협력 협치가 활성화되려면 우선 다양한 지역 공동체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 그대로 관과 협력할 수 있는 민의 역량도 강화해야 합니다. 이제 세대별, 직군별, 마을별 다양한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으로 지역사회 역량을 구축하고 이후에 구축된 시스템을 통해서 협력 사업을 벌여 나가는 것이 단계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관악구에 이제 청년들이 많이 살고 있지만 그 관악 지역을 기반으로 한 청년 커뮤니티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저는 이제 관악 지역에서 청년 공동체를 만드는 사업부터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선거와 동시에 이 관악 청년 주거 코디네이터 모임을 만들었고 이 주거 코디네이터 모임을 시작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공동체를 개설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마이크를 껐다 켰더니 이렇게 되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네. 기호 5번 정의당 박정일 후보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협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할 말이 많아요. 이제 시간이 없는데 2016년에 제가 관악구 주민참여예산 위원장을 했는데 가장 민관 협치 사업의 대표적인 현재 사업이 참여예산 사업입니다. 잘 이끌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고요. 2017년도 초기에 협치가 관악에 태동할 때 관악구 민관협치 TFT 민간 대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협치협의회에서 박원순 시장이 위원장으로 계실 때 제가 위원을 했었는데 협치는 기본적으로 계획부터 실행 그리고 평가까지 민과 관이 함께하는 건데 문제는 기존의 어떤 민과 관의 관계라는 게 민이 좀 서툴고 말이 많고 불만이 많다라는 인식 그리고 관은 우리가 더 잘하는데 왜 우리한테 이렇게 불만만 가지냐 함께하려는 고민이 부족했다는 거죠. 이제 이거를 바꾸는 것부터가 이제 협치의 시작이라고 보는데요. 관악구는 협치 조례가 있었는데 1년짜리 한시 조례였고 지금은 기간이 끝났잖아요. 1년짜리 한시 조례는 없어요. 어느 지역에 가도. 관악만의 어떤 그 고민 문제였는데 저는 그만큼 기존에 7대 구의회 의원분들이 협치, 민관협치라는 어떤 개념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고 저는 솔직하게 생각합니다. 협치 조례를 제대로 만들고 민을 그만큼 대우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주면서 관이 함께 가려고 노력을 해야 민관협치는 성공할 수 있다. 그 시작이 8대 구의회가 되기 위해서 제대로 고민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호 1-가 이경환 후보, 더불어민주당 후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 협치를 이제 어떤 관점에서 보는지 제 견해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협치였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평가 지점이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투명하고 책임성이 있는 협치였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표성 있는 당사자들이 참가하는 협치였는가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 관점을 봤을 때 지난 그 7대 의회 그리고 관악구에서 벌어졌던 그 민간 협치 과정에 대해서 좀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저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 협치의 과정에 민과 관만을 얘기하는데 저는 당이 빠져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 모든 공직자는 당이 추천해서 무소속도 있지만 그 공직에 임명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지역 정당의 역할이 협치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이번 한시적인 협치 그게 조례가 끝났으니까 짤 때 새로운 조례를 짜게 됐을 때 좀 당이 함께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서 당과 당 간의 협치 그리고 민과 관 간의 협치 그리고 민과 관 사이의 충돌이나 그런 서로의 편견 내지는 이런 것이 있을 때도 그 당이 중간에서
그 조율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좀 더 복합적인 협치 모델을 조례로 구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협치에 대한 고민들 굉장히 깊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분 다. 어쨌든 다음 구의회는 달랐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들리거든요. 네, 그런 선거운동 기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보면은 이제 진짜 지역구예요. 이게 구의원은 사실은 전체를 또 대변하기도 하면서 또 자기 지역구의 의견들을 잘 반영을 하고 민의를 모아야 될 텐데요. 이 보라매동, 은천동, 신림동 이 가 지역 선거구에서 가장 시급한 지역 현안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그 해결 방안 무엇이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번에는 기호 5번 정의당 박정렬 후보부터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 30초입니다. 네. 지역구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했는데 관악구는 서울의 가장 일반적인 어떤 도시의 밀집된 도시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어린이 안전 시설 문제도 있고요. 여성 청년 가구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여성 안전 그리고 쓰레기 처리 문제. 보라매동에 쓰레기 집화장이 있잖아요. 동작구민들이 막기도 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서울은 누구나 공통적으로 주차 문제에 대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 이런 문제도 있는데 저는 예를 들면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해서 구의원이 등하교 시간에 교통안전 지도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구의원은 역할은 그게 아니라 그러한 구조적으로 그러한 일자리를 노인 일자리로 등하교 시간을 이 안전을 관리해주는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제도를 만들어주는 게 구의원의 역할이라고 보고요. 보육도 지금 초등 돌봄 그리고 국공 어린이집 문제 심각하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이 심각성을 느끼는 사람이 직접 발로 뛰면서 제도를 개선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에 교실들이 굉장히 비어 있어요. 근데 돌봄은 방과후 교실이나 돌봄은 실제로 경쟁이 치열합니다. 탈락돼서 못 들어가요. 2대1, 3대1 이래요. 이건 구조적으로 모순이 있잖아요. 이런 문제는 피부로 느꼈던 현실이에요. 이런 문제들을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고민을 실현해야 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이제 기호 1-가 더불어민주당 이경환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시급한 지역 현안 좀 큼직큼직한 것만 좀 떠올리자면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 신림역 부근에 그 짓고 있는 역세권 청년 임대 이 일부 주민들의 좀 반대가 좀 상당히 있고요. 다른 지역에서도 이 청년 임대 주택 입주라든가 대학 기숙사형 그 대학 문제가 좀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청년 구의원으로 만약 당선이 된다면 잘 조율하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주차 문제 말씀하셨는데 그 대중교통이 좀 열악한 좀 지역 아닙니까 관악구가 그 2호선밖에 지나가지 않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경전철 문제가 좀 빠르게 정돈이 돼서 좀 시민의 좀 발휘되어서 움직일 수 있도록 좀 시와 좀 협력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세 번째로는 그 봉천천이라고 지금은 덮여 있는데 그걸 복원계획이 이제 관악구청에서 이제 잡혀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공사가 아닐 수 없거든요. 이 봉천천이 다시 도로를 뜯어내고 그 생태 복원을 한다면 이 부분을 이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굉장히 편리한 그 친수 공간이 될 텐데 이거를 이걸 복원하면서 어떻게 이 관악구의 봉천동 일대에 그 낙후한 그 느낌도 좀 세련되게 개선할 수 있을지 좀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기호 6번 민중당 송명숙 후보. 네. 네, 제가 생각하는 시급한 지역 현안도 이제 이경환 후보님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데요. 저도 청년 주거 문제를 꼽았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서울시에서 가선거구는 아니지만 신림역 뒤쪽의 서원동에 역세권 2030 임대주택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청에 확인한 바로는 6월까지 이제 검토를 하겠다라고 답변을 들었었는데요. 아마 지난번 영등포 부지에 건설 예정이었던 역세권 청년주택하고 마찬가지로 관악에서도 지역 주민들 반발이 부딪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청년 주거비 부담을 해소할 수
해소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많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 사업만큼은 최소한 좀 문제 없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지역 주민들과 청년들의 요구 그리고 목소리가 잘 조율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외에 청년 주거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해결 방안으로 일단 아까 말씀드린 청년 월세 지원 조례가 있는데 그 내용으로는 첫 번째는 19세에서 39세에 해당하는 1인 가구 청년들에게 월 30만 원을 최대로 시와 구의 예산을 충당해서 지원을 하고 집주인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월세를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공정 월세제를 도입하는 것을 내용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청년들이 집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아보는 과정에서 이사할 때까지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청년주거지원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큼지막한 것들을 했고요. 이제 시민분들이 질문들을 하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은 잠시 쉬는 시간 갖고 바로 5분 뒤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관악 FM 관악 시민행동이 함께하는 관악구 의원 가선거구입니다. 보라매동, 은천동, 신림동 이렇게 세 개의 동의 후보자 초청 토론에 함께하고 있고요. 가선거구는 3명의 구의원을 뽑는 곳입니다. 가다마 선거구 이 세 곳이 그렇습니다. 기호 1 가번 더불어민주당 이경환 후보, 그리고 기호 5번 정의당 박정열 후보, 기호 6번 민중당 송명숙 후보 6명 출마하셨는데 그중에 이 세 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지역 주민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분들 해주신 질문들입니다. 제가 라디오를 하다 보니까 자꾸 화면 저도 안 보게 돼요. 화면 좀 이따 이야기했을 때는 가운데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분들이 질문해 주신 거고요. 총 9개 분야가 있는데 3개의 분야를 선택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주거복지부터 가게 될 겁니다. 이 주거복지 부분은 이경환 후보가 이렇게 좀 뽑으셨고요. 그리고 네, 이거부터 빨리 나가죠. 답변 시간 2분입니다. 이게 아까부터 30초가 더 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남으실 것 같다 싶으면 이러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했는데 아쉬웠어요. 이 부분 더 이야기 못했던 것은 어느 정도 하고 나서 30초 남았으면 그 30초 아까 이 부분에 더 답변 더 드리겠다고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시간은 꼭 다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다시 좀 돌아와서 ABC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육성을 좀 듣고 나서 우선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거복지 관련된 질문입니다. 우선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관악구의 주거복지 현실은 매우 열악하여 지옥고라 불리는 제합방, 옥탑방이 3만여 가구에 달하고 고시원도 가장 많은 곳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가구의 20%가량이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인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거안정기금을 조성하여 장기적으로 주거비를 지원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깐만요. 네, 에어컨을 중간에 더워서 켰는데 잠시 끄고 왔습니다. 이게 소리가 들어가서 일단 이 첫 번째 질문 답변은 기호 5번 정의당 박정일 후보부터 답변을 주실 텐데요. 사실 여기서 뭐 주거안정기금 하겠습니까? 이런 걸 원하진 않아요. 이 주거복지 관련된 관점들과 그리고 또 만일 뭐 주거안정기금도 제안을 하셨는데 좋다라면 거기에 대해서도 동의하신다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셔도 되고요. 꼭 동의를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네, 주거복지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은 제도 그 해결을 위한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주거복지 지원제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관악 시민행동에서 이 생활정책 제안서에 대한 공약을 후보들한테 보내고 동의하십니까 했잖아요. 저는 다 동의했습니다. 이게 그냥 선거만을 위한 게 아니라 정말로 이 단체나 이 활동가들의 고민이 묻어져 있었고, 물론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든 공약들도 있어요. 이상적인 것도 있지만 저는 당연히 다 진행을 하거나 시도를 해볼 유의미성이 있다고 해서 다 동의를 했고요. 주거복지 지원조례가 필요한 거는 관악구청이 얼마 전이었죠. 옥탑방하고 지하방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공표도 했었고 많은 방향도 일으켰는데, 실제로 이러한 부분을 정기적이고 주기적으로 해서 맞춤형 주거 정책을 실시하기 위한 어떤 근거 자료로 삼고
그리고 이제 대안적인 어떤 정책에 대한 어떤 모델을 제시하고 연구할 수 있는 그 기본이 되는 게 이제 주거복지 지원조례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악구 주거복지센터가 관악주민연대 사무실 안에 있고 서울시에서 위탁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관악구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연금대상 그리고 등록장애인 저소득 한부모 이제 홀몸 어르신들의 이 인구수와 비율을 생각하면 이 부분은 굉장히 지원이나 이 확대가 굉장히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그 협치 관련해서 연정의 형태로 이제 이경환 후보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적극 동의하고 가능하면 이게 더 한 단계 발전해서 시민청까지 저는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추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주거복지 기호 6번 민중당 송명수 후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주거 복지 문제 정말 중요한 문제고 여기서 제안해주신 주거 안정기금 조성해서 장기적으로 주거비 지원을 하자는데도 기본적으로 동의는 하지만 제 생각에 이 주거 안정기금 마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데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 기본 조례도 필요하다고는 보는데 지금 국회에서 통과돼서 시행되고 있는 주거 기본법도 사실 보면 그 내용이 충실하게 거기에 맞게 실행되고 있는가라는 데는 좀 의구심이 많이 드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제가 청년 월세 10만 원 조례를 이제 만들면서 작년에 주거기본법에 기반해서 이 조례를 한번 만들어 보면 되겠다라고 했지만 이렇게 좋은 법이 있는데 하나도 제대로 좀 지켜지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주거비 문제는 이 부동산 시장 가격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도 신림역에 한 집 건너 한 집으로 원룸 공사가 되고 있고 집주인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월세를 더 올릴까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파리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뭐 임대사업 등록을 하거나 그 사업에 적용되는 그런 비율은 되게 떨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 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것부터 좀 시작을 해서 장기적으로는 그 부동산 시장 가격을 안정화시키면서 이 신림에 낙후된 지역에서는 또 공공임대 주택들을 늘려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기적, 장기적 방법으로 좀 종합적으로 부동산 시장까지 연관을 해야 주거복지 문제도 좀 잘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 답변입니다. 기호 1-가 이경환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주거 안정 기금의 필요성은 이제 공감이 되는데 이 기금을 어떤 용도에 쓸 것인지는 좀 더 다양한 논의를 열어두는 것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근본 대책은 임대주택을 계속 공급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임대주택을 장기적으로 공급하지 않고서는 절대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임대주택은 그 대규모 단지를 만들어서 그 공동주택을 지을 수도 있지만 그 단기적으로는 매입을 해서 계속 매입을 해서 공급하는 그런 부수적인 정책도 함께 가야 됩니다. 그런 이제 임대주택 확대 정책이 관악구에서 굉장히 절실한데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쓰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비용의 문제도 있지만은 세입자가 그 집주인이라고 해야겠죠. 이 사이에서 겪는 좀 부당한 문제들이 좀 굉장히 많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그 제도 지원이 좀 더 절실하고 구에서도 전 잘 살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런 부분은 그 세입자 보호를 위한 이제 조례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이제 세입자들끼리 서로 연대하고 모임을 구성하고 네트워킹 할 수 있는 좀 촉진 사업을 마을 사업을 통해서 한번 벌여보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장에 겪고 있는 이제 청년들이 그 주거 비용 같은 건 임대주택도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전세 자금이나 아니면 보증금에 대한 요즘은 반전세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 대출이자 지원을 반드시 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충분히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확보하면 진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보증금 이자 지원 조례 이런 것도 그 검토해서 좀 청년 의원답게 앞장서서 좀 관악구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여성 안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악구는 뭐 주거 밀집 지역이고 뭐 예를 들어서 지역 전국에서 가장 번지수가 많은 곳이 관악구에 있다 이런 것처럼 골목도 정말 많고요. 또 여성 안전에 대해서 관악 경찰서라든지 관악구청에서 같이 노력한다고는 하지만 무슨 범죄에 있다 싶으면 저 관악구에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뭐 사실 혼자일 수는 없을 것 같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여러 시민들과 함께 같이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안전 부분 질문입니다. 이 부분은 여성분이시죠. 그래서 기호 6번 민중당 송명수 후보가 뽑았습니다. 이 여성 안전 부분 일단 듣고 나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살고 있는 20대 청년입니다. 재작년 2016년에 있었던 강남역 살인사건과 같은 충격적인 일들은 여성들에게 일상에서 얼마나 많은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는데요. 특히 여성 인구가 많은 관악구에서는 성범죄 비율도 어느 자치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성으로 산다는 이유만으로 일상적인 위험을 경험하고 있는 여성들을 위해서 안전한 대책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미투 운동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오랜 시간 많이 변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미투 운동 보면서 야 이거 쉽지 않구나 변했다고만 생각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들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중당 기호 6번 민중당 송명수 후보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이제 신림동에서 사실 한 번도 이사를 간 적이 없어서 눈 감고도 가는 길이라 그런지 여성으로서 좀 무섭다 이런 건 느낀 적이 사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 선거운동하면서 정말 깜짝 놀라게 많은 여성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특히 저도 이제 마음이 철렁했던 거는 어떤 분이 그 집하고 원룸이 이렇게 붙어 있다 보니까 건물 사이로 어떤 남성이 계속 지나다니더라 며칠 전부터라는 얘기를 해주시는데 저도 그걸 듣고 너무 놀라서 집에 들어가시기 무섭지 않냐라고 해서 뭐라도 좀 도와드리려고 정책을 좀 찾아봤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좀 적합한 게 뭐가 있을까 찾았는데 혼방범 서비스 옛날에 이제 캡스하고 같이 했던 혼방범 서비스가 있었는데 그게 알아보니까 2014년에 종료가 됐더라고요. 월 9,900원으로 그 지정한 집을 방범을 해주는 정책이었는데 종료가 됐길래 이제 관악구청 여성안전과에 전화를 해서 여쭤봤어요. 이게 왜 괜찮은 것 같은데 왜 종료가 됐나요? 그랬더니 시에서 그냥 종료를 시킨 거여서 뭐 관악에서 좀 대체할 정책이나 이런 건 따로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례뿐만 아니라 사실 돌아다니다 보면 여성분들이 이제 CCTV가 없는 것 같다라는 얘기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특히 좀 지금 어쨌든 여성 안심기가 스카우트 제도가 있기는 한데 그 이용률이 이제 그 예상보다 높진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활동하시는 어머니들도 여성이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급하게는 어쨌든 관악구의 원룸지대 CCTV나 가로등 정비 뭐 추가로 설치해야 될 곳들이 많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성 안심 택배함 설치도 이제 단기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미투 유드 센터를 설립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으로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이제 위협에 노출되거나 범죄에 노출되는 것들을 좀 줄여나가는 것들을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로 기호 1 다시 이경환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앞서 그 송명석 후보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CCTV 확대라든가 뭐 LED 조명 교체를 통한 가로등 확보 혹은 이제 관제센터에서 이제 확성기 그 방송으로 직접 그 조치를 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충분히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이제 강력 범죄에 대한 부분은 이제 사실은 그 지방의회나 이런 권한이 좀 한계는 좀 있죠. 저는 이제 그 일상에서 느끼는 여성의 느끼는 그 위협들 이런 거를 좀 제거하는데 좀 더 집중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공공이 이용하는 시설에 몰래카메라가 절대 들어올 수 없도록 그 관이 먼저 앞장서고 그 공공시설에서 앞장서서 점검을 일대 점검을 해서 몰래카메라 클린 지역을 선포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그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그 프로세스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에 대한 좀 전반적인 점검이 좀 필요하다 보입니다. 저는 이제 미투 이전의 대한민국과 미투 이후의 대한민국은 이제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보면서도 한편으로 좀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그 제가 그 여성주의 운동을 하는 선배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성폭력 문제 해결의 첫 번째는 피해자의 신원을 보호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다 하는데 이 미투 운동은 그 피해자가 직접 얼굴을 내밀고 나와서 호소해야 됐던 어떻게 보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운동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합의했던 성폭력 처리에 대한 우리의 규칙들과 프로세스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나서야만 했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는데요. 최소한 그 관에서 그 공공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내부의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세스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데 다시 한번 점검하고 몰카 추방 이뤄내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입니다. 기호 5번 정의당 박정렬 후보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성범죄자들에게 이제 전자발찌도 끼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제재를 가하기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범죄에 대해서는 지금 솜방망이 처벌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저는 형량을 엄중하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국회의원 선거에 나온 거는 아니죠. 그래서 법적인 어떤 그런 강제나 어떤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는 이제 이 지방선거 이 구의원의 역할이라고 현실적으로는 좀 무리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저는 아까도 이야기 나왔지만 타 자치구의 우수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여성 안전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방범창 지원 이야기도 나왔죠. 그리고 이제 지문 페인팅을 위한 스파이더 뭐 방지 이런 칠도 있고요. 여성 안심 택배 뭐 야간 골목길 조명 개선 이런 부분들도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관악구에서 아직 도입해서 안 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서울시 같은 경우가 이제 여성 안심 귀가 서비스, 지하철 보안관, 택시 안심 서비스, 골목길 밝힘 서비스, 여성 긴급전화 1366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적극적이고 홍보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예를 들면 예비군들 열심히 훈련하잖아요. 동에서 총 들고 동네 한 바퀴 돌잖아요. 저는 이분들 보안팀으로 만들어서 여성안심 귀갓길 코스에서 훈련 겸해서 저는 활용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작지만 우리 동네를 고민하는 어떤 정치인들이 생각을 해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하고 요새는 또 스마트폰 앱도 잘 개발돼 있잖아요. 지하철역에서 나와서 또는 버스에서 내려서 그 어두운 골목길을 집에 들어가는 시간까지 스마트 앱을 키면 이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이제 전달을 하는 거죠. 문제가 생기거나 이랬을 때 소리를 내거나 하면은 바로 이렇게 출동을 할 수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 보남의동 국회단지 신림동 우리 골목길에 여성 안심을 위해서는 고민이 조금만 깊어지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 지난번에도 말했는데요. 그냥 일종의 그 립 서비스는 아니고요. 실제로 이렇게 저희들도 이제 관악의 팸이 15년이 됐습니다. 15년이 됐는데 여러 가지 그 아이디어를 듣고 보는데 그 구의원들이라든지 또는 구청장 후보자, 시의원 후보자들 지역구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아마 유권자분들도 청취자분들도 보시면서 되게 많이 놀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공부하는 기분으로 저도 듣고 질문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출산 뭐 이런 것들 이야기는 하지만 어쨌든 보육 부분 저도 우리 아이가 있지만 보육 부분에 대한 관심은 되게 큽니다. 어려운 부분이기도 할 것 같고 이 보육 부분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듣고 나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최근 보람의동에 위치한 서울형 어린이집에 교사 한 명당 돌보는 아이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 힘들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기준에 의해 만 3세 기준 교사 한 명당 돌보는 유아의 수는 15명으로 법령에는 따르고 있지만 아이들을 제대로 케어하기에는 손길의 부족함이 느껴지고 보육교사의 노동 강도가
매우 높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부모님들이 원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보내기는 복권 당첨보다 어려운 현실입니다. 부모님들께 어떤 해결 방안을 주시겠습니까? 네, 들으셨겠지만 저도 이제 우리 아이가 유치원에 가요.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었다라면 5살인데 아마 국공립 어린이집을 저는 개인적으로 보냈을 것 같아요. 근데 유치원 보내니까 저는 처음에 이거 그래도 뭐 국가에서 지원했으니까 얼마 안 들겠지 했는데 월당 둘 다 맞벌이니까 뭐 집어넣고 뭐 집어넣고 월 40만 원이 무조건 더 나가는 거예요. 생각보다 너무 커서 놀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저소득계층들은 알고는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숫자로 보다 보니까 정말 놀랐었습니다. 뭔가 업그레이드도 필요할 것 같고 이것에 저도 역시나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분들께서는 보육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단순히 이것만이 아니라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 관련된 유치원 부분은 도 역시나 하여튼 뭔가 종합적인 의견들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의견이 궁금하고요. 이번에는 첫 번째 답변은 더불어민주당의 기호 1-, 각 이경환 후보부터 답변 들어가겠습니다. 네, 뭐 제가 얼마 전에 그 주민센터 가서 알게 되었는데 제가 작년에 결혼해서 새 신랑인데요. 아이를 낳으면 출산 장려금이 100만 원 나오게 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 장애인이어서 관악구에서 장애인이 아이를 낳으면 출산 장려금을 100만 원을 주도록 조례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조례로도 충분히 그런 그 인센티브를 주면서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출산 조례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뭐 금액은 조정해봐야겠지만 특히 신림동 같은 경우는 20, 30대가 굉장히 많이 사는데 40대 인구 비중이 갑자기 확 내려갑니다. 아무래도 신림동에서 아이 키우기의 여건이 좋지 않다고 보는 건지 결혼해서 첫 아이를 낳기 전까지만 살다가 떠나가는 거죠. 보육 환경인 관악구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보육은 아이를 낳으면 저는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고 특히 보육교사의 이제 처우 문제 이런 것들은 좀 종합적인 정부의 대책이 필요한데 지방 정부에서는 이제 그거에 따른 정부의 책임에 따른 위임 사무를 좀 하게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 규모가 너무 작고 실제 당사자들 보육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족한 것이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 지원 예산도 충분히 편성해야 될 것이고 특히 국공립과 민간 간의 차이가 굉장히 큰데 국공립에 준하는 이제 병설, 단설 논란이 있었지만 기존의 시설을 활용해서 어린이집으로 활용하게 만들고 특히 지자체 차원에서는 자체적인 돌봄 서비스를 좀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기호 5번 정의당 박정열 후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두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을 누구보다 잘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보육 역시 마찬가지고요. 지금 여기 보라매동 서울형 어린이집 아까 사례를 이 문제 제기를 해주신 그 어린이집이 꿈동산 어린이집에 저도 이제 알고 있는 데고 거기 원장님 마인드가 굉장히 좋으시고 아침 7시부터 자정까지 육아맘들 아니 워킹맘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아둥바둥 어떤 소신을 가지고 어린이집을 유지하시는 훌륭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도 이 제도적으로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있죠. 예를 들면 이 자치구가 보육교사에 대한 일정 최소한의 어떤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한 명이라도 더 쓰면 얼마나 좋겠냐 이제 이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예산의 문제 이런 거 검토 충분히 가능해야 되는데 다만 이제 이 최근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에 지금 공기청정기 하나씩 넣어주기로 했잖아요. 그게 불과 얼마 전이에요. 근데 대신에 청년 예산을 절반을 깎았어요. 수백억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삼모사식의 예산이나 활용 정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존의 훌륭한 예산이나 정책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예산을 만들어서 돈을 만들어서 이런 일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좀 고민할 것인가 이게 이제 구의원들의 고민이고 제도적인 어떤 뒷받침을 위한 거고 지금 애들 저도 애 키우는
아빠지만 어린이집 가면은 따로 놀거나 굉장히 말썽쟁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냥 딱 보면 걔네들이 그냥 얘 문제 있는 애야 이렇게 보잖아요. 걔는 두루두루 관심을 갖는 선생님한테 나를 더 사랑해 달라는 투정이거든요. 이걸 이해 못하는 공무원분들도 있고 이 사회도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인식부터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 원당 초등학교 1학년이 지금 3개 반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은천초나 당곡초는 다행인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가져가지 않으면 정말 답답한 세상에 오겠다. 이제 그 고민을 이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기호 6번 민중당 송명수 후보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이제 제 친구들은 아이 낳아서 키우는 친구들이 있어 좀 얘기를 들어보면 어린이집 하늘의 별 따기다 애 어디다 맡겨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 구의회 차원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국공립 보육시설 50% 확충을 해서 단계적으로 확충을 하고 또 이게 지역별로 지원 금액이 50%를 하고 있는데 이미 되어 있는 자치단체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점검을 해가지고 편차를 좀 해소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를 첫 번째로 뽑고 있고 두 번째는 이 기사 말씀하셨듯이 정말로 이 교사 복지에 대한 연구 자료를 보면 영유아 이제 교사 같은 경우 교직원의 근무 조건이 영유아 교육 보육의 질을 함께 이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라는 연구 조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육교사 처우 개선 문제가 굉장히 절실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고용도 사실 사회서비스공단에서 안정적으로 고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보육 현장에서 지금 주 40시간 근로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55시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거든요. 그래서 보육 현장부터 좀 실질 8시간 근무 그리고 연차 대체 합의서의 서명을 강요하는 이 어린이집이 많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금지하고 자유롭게 연차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좀 지역에서 어떻게 보육 문제 같이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 어디서 들은 말은 아이 하나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원스톱 다돌봄 시스템을 이제 시범 도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자체에서 퇴직 어린이집 교사들이나 이 유휴 공간을 이용해서 아이들 돌봄을 하고 있는 마을 돌봄 공동체를 이제 사업을 벌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넓혀가면서 좀 마을에서도 같이 보육을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 꽤 시간이 좀 길었죠, 그렇죠? 예, 벌써 다 끝났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문들도 아마 드리면 정말 잘 해주실 텐데 이 유권자분들께서는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몇 가지 못했거든요. 총 6개의 질문 또 기조연설 이렇게 있었는데 이 영상 컨텐츠를 저희들이 다 자르고 또 음성도 잘라서 이렇게 올리게 됩니다. 또 인터넷 신문 기사로도 만들 테니까요. 꼼꼼하게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고 가선거구 3명의 후보자를 뽑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방송뿐만 아니라 공약집들 그리고 또 현장에서 만나는 어떤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 관악구만의 어벤져스를 좀 이렇게 잘 구성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마지막 발언 시간을 정리 발언 드릴게요. 1분 동안 최대한 유권자 여러분께 좀 어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때도 그냥 별거 없어서 그래서 순서는 박정률 후보자부터 하겠습니다. 기호 5번 정의당 박정률 후보자분 정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구의원은 저는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동네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그래서 시의원이나 구청장, 시장이 무조건 정당만 보고 당연하게 당선되는 선거라고 생각하는 현실인 반면 그나마 구의원은 이 몇 % 안 나오는 한 자릿수 소수 정당의 후보가 그보다 더 몇 kop절을 받는 게 가능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관악에도 그러한 변화를 일으켰고 상식적인 변화를 주도했던 훌륭한 진보 정당의 구의원들이 계셨습니다. 저 역시 그분들 못지않게 관악의 지역 정치의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는 구의원이 되기 위해서 이번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아이 키우는 부모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동네를 잘 알고 있습니다. 동네를 바꾸는 변화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3명까지 당선되는 우리 동네 구의원 정의당 1명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이번에는 기호 5번 정의당 박정렬을 꼭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기호 6번 민중당 송명수 후보자분 정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예비 후보 기간 동안에 청년들을 만나면서 가장 먼저 이제 안녕하세요. 전 구의원 후보로 출마한 송명숙입니다라고 인사를 드리면 구의원이 뭐 하는 거죠?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기초의회 정치, 지역 정치, 동네 일 돌보는 기초의회가 할 수 있는 일도 많고 해야 하는 일도 많은데 존재감도 없고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는 게 지금의 현실이구나라는 것을 실감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구의원이 된다면 지난 선거 동안 그랬던 것 그리고 앞으로 본선 기간 동안은 그랬던 것처럼 정말 발로 뛰면서 주민들을 만나고 친구같이 이야기하는 구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고민 많고 사소한 문제 해결하지 못해서 끙끙 앓고 있는 청년들에게 정말 친구 같은 구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기호 1-가 이경환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관악구의원 후보 더불어민주당 1회 가번 이경환입니다. 지난번 그 7대 구의회의 경우에 정당 다양성도 줄어들었고 또 청렴도 평가에서 굉장히 안 좋은 성적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젊고 또 새로운 정치에 감각이 있고 또 젊은 사람들의 시선이 있는 사람들이 구의회에 들어가서 기득권 정치의 그 낡은 습속을 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구의원 왜 필요하냐, 지방의회 없애야 된다 이런 소리가 시민들 입에서도 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3인 선거구에서 제가 1-가번을 받아서 좀 선거가 좀 편안하지 않을까 하는데 이 벽을 깨트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함께 여러 구의원들과 협력하지 않고서는 구의원 이 정치에 좀 안 좋은 전통들을 깨기는 어려울 거라 보기 때문에 새로운 선택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뭐 10초 정도 더 지나긴 했지만 그냥 이 부분은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고생하셨고요. 저희들이 이걸 최대한 여기 출연하신 분들의 의견들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아마 대략적으로 이제 관악 FM이 그래도 15년 동안 해놓은 네트워크가 있어서 그런지 컨텐츠는 일반적으로 이제 아주 재미있는 컨텐츠는 아니라 할지라도 저희들이 2-3만 명 정도의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고생하신 만큼 효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악 FM 관악 시민행동이 함께하는 구의원 후보자 초청 토론의 첫 번째였습니다. 관악구 가선거구였죠. 보라매동, 은천동, 신림동 이렇게 3개의 동에 출마하신 분들입니다. 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역시나 2명, 3명 뽑는데 잘 모르시잖아요. 3명 뽑는 곳입니다. 이 부분 잘 보시면서 뽑아주셨으면 좋겠고 이때 2주 남았죠, 그렇죠? 2주 동안 3분 정말 파이팅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수 치면서 끝낼까요? 네,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감사드리고요. 저희 이 방송은 저녁 6시부터 7시 반 사이에 편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재편집돼서 유튜브, 페이스북 통해서 재편집돼서 되어지고요. 그리고 또 질문별로 다 잘라서 녹취까지 다 합니다. 그래서 읽으실 수 있도록 인터넷 신문, 다음 기사 검색 제휴라든지 이런 것들 되어져 있으니까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관악 FM 관악시민행동이 함께하는 구의원 후보자 초청 토론회 진행을 맡은 남병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